안녕하세요. 면접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소서가 이제 내일 마무리인데 제가 오늘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자소서에 대한 얘기들을 몇 가지 이제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지금 전공자든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남은 하루 시점, 이틀 시점에서 무조건 일단 자소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고요.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자소서의 합격 전략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소서의 문항이고 3개밖에 문항이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민할 바에 나의 글을 조금 더 포장하고 내가 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원해봐라.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반 전형으로 한 630명 정도가 이제 채용 규모가 밝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내가 일을 해본다는 그러한 어떠한 뭐 강점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요. 조직 생활에서 내가 여기에서 뜻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강점을 또 배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저는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금융권이나 아니면 타 직종에 있는 분들도 누구나가 갈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이 꼭 한 가지 특정 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과 이런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취준생들은 당장 지금 자소서를 써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자소서 한번 문항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급하게 찍는 거여서 그냥 무편집으로 모든 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집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하실 게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여러분 원서를 쓰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지금 체험형 인턴이죠. 그러니까 전환형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체험을 한다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본다면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생으로만 있는 것과 어떠한 조직에 소속돼서 내가 하지 않았던 업무를 해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조직감과 책임감, 그 다음에 업무의 다양성, 사고의 확장 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원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형별로 보면은 여기 지역본부가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위치의 지역에 이렇게 쭉 뭐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면허 또는 자격증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어학 성적의 보유자 중에 뭐가 있나 그런 걸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뭐 체험형 인턴이더라 하더라도 5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 기간 만료의 고용관계 소멸이고 중요한 건 보수가 195만 원 정도 된다는 거. 놀면 뭐하니? 그쵸? 여기에서 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취준을 준비하면 또 하면 돼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지원이 된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신규 채용 신규 채용 시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우대가 되고 취업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가가 부과된다. 이런 것도 좋네요. 그리고 취업 박람회도 참석할 때 된다. 눈치 보지 않고 가능하다는 거죠. 왜? 어차피 3개월짜리 체험형 인턴이니까. 그리고 1개월 이상 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체험형 인턴을 쓰실 건데 경력 증명서 한 줄을 넣으려고 쓰지 마세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뭘 하는지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살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좋은 거예요. 적어도 꼭 취준이 아니라 내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뭘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역할을 하지? 그럼 여기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이러한 사고의 다양성을 갖고 간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형 절차는 온라인부터 서류 심사, 증빙 제출, 면접, 경험 행동 면접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필기가 없고 서류라던가 면접이 있기 때문에 서류가 굉장히 중요할 거겠죠. 자, 서류 심사 요거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서류를 아무튼 건강보험공단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고 밑에 쭉 보시면 되고 접수는 내일 10시까지.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제가 영상을 지금 빨리 올릴 테니까 하루 만에 그냥 쫙 끝내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뭐 요거 없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국민건강보험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소서 문항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 서류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도 지금 중요한 게 뭐냐. 국민건강보험에서 너는 왜 인턴을 하려고 하니 100%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그럼 말을 할 게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국민건강보험의 미션은 뭐냐?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사업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국민의 보건과 사회보장. 그러니까 민영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보장 측면으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큰 틀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국민건강보험 지원 이유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명분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 가치를 보면은 이건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뻔하고 뭘 보면 좋냐? 전략 목표 같은 거예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험 체계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민영보험회사들도 있지만 솔직히 건강보험만은 뭔가 부족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측면 하나로서 이러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5천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보다 건강보험에서 많이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강 수면 향상과 의료용 안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금 이런 것들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맞춤형 건강관리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전략 목표가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세 번째,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면접에 가서 내가 던질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전략 목표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전략 과제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팟으로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령만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강보험은 그 나라에서 지원하는 최상위 개념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의 민영보험과 나머지의 골자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혜택 그리고 효율적인 혜택 그리고 보다 많은 다수가 뭔가 만족할 만한 그런 건강에 대한 그 삶의 증진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여기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소서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기업 분석을 한다고 그래서 이 회사의 뭐 매출이 어떻고 이건 상관없잖아요. 공공기관은. 근데 하지만 경영 전략 정도는 알아야지 이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문항은 지금 세 문항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자소서를 작성해보라고 하냐면 이 세 문항이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금융권이나 뭐 아니면 일반 대기업과 같이 특정의 산업, 특정의 직무를 놓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문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 생각을 잘 녹이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보는 이유는 빨리 조금 스팟으로 찍고 올리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친구들이 있으라고.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관리공단. 1번 본인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설득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상반된 의견을 내가 이러한 이슈로 상대방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나를 찾아봐야 돼요. 이 사례를 먼저 생각한다. 그럼 몇 가지가 나올 거야, 한두 가지. 그쵸? 그럼 여기에서 뭐가 좋은지를 우리 비교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내 생각을 논리적. 이 논리적 전달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근거로 수치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떠한 사람은 논리적이라는 게 꼭 숫자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내가 지금 이 자소서에 1000바이트 되는 자소서에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대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논리에 맞춰서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를 설득했다라는 경험 요소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너무 사례에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자소서는요, 지금 우리는 좋은 사례만 생각하려고 해요. 멋진 사례. 물론 이게 좋죠. 그런데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해야 돼요. 묻는 말에.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왜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물어봤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처리를 하던 간에 그 조직 안에는 조직 구성원들 안에는 나와 100%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조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조직이 뭐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이 조직 안에서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허다할 텐데 그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 지원자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하고 조직에서 융화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이 포커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그냥 조직에서 내가 뭔가를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자 A와 B와 싸워 그럼 이 A와 B를 그 싸웠을 때 내가 A야 그럼 이 B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뭐 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어떠한 사람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떠한 사람은 논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설득했던 경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써주면 되고요. 상황 묘사에서 중요한 거는 자 상반되는 의견 있죠. 이게 너무 극한적으로 안 가도 돼요. 아니어도 된다. 약간만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게 아예 상반된 의견을 찾으려고 하니까 시작을 못 하는데요. 꼭 그게 아니어도 돼요. 나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왜냐면 조직에서 이것들을 끌어가는데 그쵸? 방향성이 다 다르면 안 되니까 그 의견을 하나로 취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든 뭐야? 나와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게 1번 문항의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것에 먼저 물음을 그 나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의 경험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첫 문단은요. 저는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나의 사례를 쭉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경험에서 뭘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두 갈식인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1번 문항의 핵심을 나는 뭘 배웠다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죠. 구체적 사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조금 그 뭐야 글자 수가 된다면 T포인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T포인트. 왜 안 써지나요? T포인트. T포인트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뭐냐면 기업 포인트. 컨트로 이거 또 안 돼 발음이. 컨트리뷰션. 컨트리뷰션의 T포인트. 우리가 어떠한 자소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이 T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요. 자, 보세요. 결국 야, 너 상반된 의견 가진 사람들하고 그런 상황에서 네 생각 논리적으로 해서 그 사람 설득한 적 있어? 그럼 그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네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그런 상황일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요 이런 경험에서요 이런 걸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례는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러한 경험에서 뭘 배우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뭘 느꼈기 때문에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 들어가면요 조직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예요 라는 거를 한마디라도 써주는 게 좋을 수 있죠. 만약에 글자 수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T포인트는 뭐예요? 글자 수가 안 되면 생각만 꼭 왜? 면접 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포인트에 대해서 꼭 그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문항 가볼게요. 최대한 빨리빨리.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했던 경험. 자, 이걸 왜 물어봐요? 야, 너 국민건강보험공단 들어오면은 고객하고 대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업무 처리할 때 굉장히 수시적 상황, 이거 뭐야? 수시적 상황? 그냥 뭐 우발 상황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야, 네가 너무 공부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는 나도 알겠는데 그런 대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린 좀 더 좋을 것 같아. 왜? 우리는 한 명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네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우발 상황이나 수시 상황 때 어떠한 상황에서 중요한 게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했던 경험을 한번 구체적으로 써줄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일하면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공부만 잘했어 나는. 뭐 엄청 스펙이 좋아. 근데 고객과의 응대나 이런 거는 할 때 막 아무것도 하는 경험이 없어. 그런 사람보다는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상치 못한. 그러면 똑같습니다. 첫 문장은 두 갈식으로 이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맨날 두 갈식에 대해서 헷갈리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2번 문항에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 갈식으로 첫 문장으로 한번 쓰는 연습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면 딱 보면은 한 문장으로 내가 밑에 해야 될 얘기가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례는 이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의 T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지금이라도 이렇게만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봐요. 중요한 건 뭐다? 제가 그 의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여기 보면은 막 너무 어렵게 야 여기서 내가 문제 해결력으로 들어가냐 여기서 뭐 책임감을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그 영양 포인트도 맞잖아요. 그거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업무 처리할 때 수시적 상황, 우발 상황에서 네가 신속 워닝 대응을 한 적이 있냐? 그 요소에 맞춰서 그냥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단지 구조를 처음에 요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사례에서 내가 좀 더 구체성. 사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상황, 즉 시츄에이션 상황은 너무 길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길어. 그럼 뭘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했는지 이 액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내 사례니까. 그래야 검증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례에서 주의할 포인트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3번. 소속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구성원에게 도움을 줄 경우. 자, 그럼 이거예요. 조직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이건 꼭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너 혼자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잘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는 워낙 큰 조직이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면 이왕이면은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라든가 조직적 측면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는 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것들이 오히려 숨기는 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러한 면들을 표현해 줄래?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뭐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뭐 부적응자는 아니지만 뭐죠? 미적응자, 적응, 지연 적응자라고 합시다. 우리가 사람이 적응을 하는 그런 게 어떠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떠한 조직이나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성향이나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늦게 그 조직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고 제대로 그 환경들을 같이 이제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은 그 조금 늦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에 빨리 적응하고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더 끌어내 줌으로써 조직의 시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 사례에서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뭐다? 아까랑 똑같이 두 갈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어떤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야죠. 어, 그쵸? 그리고 어려움을 겪던 구성원에게 여기서 내가 왜 도움을 줬는지 요것도 살짝 나오면 좋겠죠. 안 그래요? 그냥 내가 도운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정말 물론 나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저는 예전에 이러한 프로젝트 때 정말 내성적인 친구에게 매번 제가 연락을 하고 다가가면서 그 친구가 프로젝트에 이게 저도 갑자기 글짓기 하려면 저도 잘 안 돼요.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리더로서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리더가 되어서 그 프로젝트를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하나 지어 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그거 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소속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 적응의 어려움에 있던 친구들 내가 왜 도움을 줬어? 이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내가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왜? 왜냐? 어차피 우리 구성원 자체가 하는 일들은 일 차이는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서로 조직원들의 끈끈함 그리고 조직원들끼리 서로 믿고 일을 했을 때 조직이 시너지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시너지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이러한 사례 때 이 친구한테 나는 도움을 줬던 거고 함께하는 일의 즐거움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적어도 왜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면서 적어도 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의 가치관 나라는 사람의 그 뭐야 인생관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직업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 조직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주면서 그 친구가 내가 어떻게 how 도움을 줬는지 이게 조금은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 과정이 약간 있다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어, 그리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제가 영상을 찍어봤고요. 만약에 문의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하루가 남았지만 열심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그냥 나름의 임팩트를 있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쪼록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